네, 이번에는 재난심리 상담에서 희생자 가족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집어서 말하면 가족이 목숨을 잃었을 때 그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위로할 건가 하는 겁니다. 이번 세월호는 특히나 그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서 어떻게 위로할지가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자녀를 잃은 고통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고 또 그런 것들이 그 수년 이상 계속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위로가 된다는 것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쨌거나 그 마음의 고통을 갖다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라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분명하게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게 뭐 있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저희가 짚고 넘어가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뭔가 대화를 할 때는 공감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대화를 자르거나 더 이상 듣기 싫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그만하자거나 이런 뉘앙스의 문장은 절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이 굉장히 흔히 하기 쉬운 실수인데요.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흔히 할 수 있는 말들은 이런 말들입니다. 유감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심정은 어떠신지요?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가장 힘드신 부분은 무엇입니까?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불공평한 일입니까? 필요한 것들은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상대방에게 뭔가 더 많은 얘기를 끌어내게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내가 더 듣고 싶고, 더 관심 있고, 더 같이 아픔을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들이 이 말들의 특징이 되겠고,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끊는다라는 느낌, 동정한다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말들이겠습니다. 절대로 하는 말, 안 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은 언제 하면 안 되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격한 감정에 있는 자녀를 잃고서 정말 정말 그 절절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선 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다 끝난 일입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가신 겁니다. 이제 산 사람은 살아야죠. 어떤 심정이신지 잘 압니다. 신께서 그를 더 필요로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은 곳으로 가신 겁니다. 다 괜찮아질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겁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봐 소용없습니다. 그래도 좋은 기억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슨 뭘 모은 거냐면 실제로 자기 자녀들이 죽었을 때 주변에서 해준 조언들 중에서 가장 힘들고 자기를 어렵게 했던 그런 것들을 갖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자녀의 죽음을 겪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들은 아까 전에 것과 다르게 끊는 겁니다. 여기서 말을 딱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얘기가 진행이 안 돼요. 사실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런 어떤 감정적인 고통으로서부터 좀 분리되고 싶어서 더 이상 얘기를 진행하고 싶지 않아서 여기서 이제는 그만합시다. 이런 의미의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아까처럼 뭔가 더 이해하려고 하고 더 말을 끌어내려고 하고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 것과는 저는 반대가 되는 그런 동정이 되겠죠. 이런 말들이 동정의 말들이고 이런 말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고 정말 가까운 사람이 이제 오래전의 일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들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당장 힘든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아픔을 주는 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별히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는 일들은 이런 것입니다. 충분한 애도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자녀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애도 시간이 필요한지 사실은 뭐 짐작하기 어렵지만 어쨌거나 지금 당장 고통이 있을 때 내가 울고 싶을 때 충분히 눈치 보지 않고 울고 수 있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충분히 소리 지를 수 있는 이런 공간이나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상황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일주가 되면은 누구나 다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꼭 그 관심을 가져야 되고 꼭 만약 알게 된다면 전화를 해주거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거나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거 사고가 가족과 피해자의 잘못이 절대 아니라는 걸 강조해야 됩니다. 가족들은 내가 왜 거기에 보냈을까? 내가 왜 그동안에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물론 주변에서 비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사고는 사고입니다. 사고는 그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렇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얘기해줘서 어떤 불필요한 죄책감을 갖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비난하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될 수 있으면 줄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지지 그룹, 예를 들면은 이번 큰 사고 같은 경우에는 같은 어떤 아픔을 공유한 부모님들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같은 아픔을 공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 어떤 그룹을 모아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눈다 그러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의 사망을 경험한 부모들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 아이가 죽지 않아 살아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 이름 부르는 것을 불편해하지 말아주세요. 아이의 사진이나 물건을 치우지 말아주세요. 내 슬픔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주세요. 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해해주세요. 내가 이전과 절대 같을 수 없다는 걸 알아주세요. 아이에게 우는 것은 당신이 상처를 줘서가 아닙니다. 나를 대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피하지 말아주세요. 동정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이제 괜찮다고 할 때 그게 정말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내가 보이는 우울, 분노, 허무, 극도의 슬픔이 정상적인 거라는 걸 알아주세요. 나는 당신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이니까 이런 것들에 어떤 기반을 둬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지
어떻게 마음을 위로해줄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곰곰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의 상실에 대한 애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대개 어떤 신앙에 몰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료들과 얘기를 나눈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사실은 그 상실에서 계속 벗어나지 않고 계속 있으려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남자들은 반대로 다른 일에 몰두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 어떤 이 추억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빨리 지워버리려고 한다든지 이런 양상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서로 어떤 경쟁적인 애도를 하게 되고 상대방의 어떤 애도 방식에 대해서 몰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보면서 그렇게 아파하고 괴로워만 해가지고서는 뭐가 받아들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여자들은 남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무신경하고 아무런 어떤 그렇게 금방 잊어버릴 수가 있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각자 자기 방식으로 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한 둘 다 공통적으로 자기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섣불리 여기에 개입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이게 어떤 남자 여자의 전형은 아니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경향은 있지만 전형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내가 애도하는 방식과 상대방이 애도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사람이 애도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애도하는 방식으로 인정을 해야지 그런 것들을 억지로 틀어막거나 고치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애도를 막기 때문에 훨씬 더 감정적으로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망을 통보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이나 죽음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사실은 그것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어떤 뭐 혼란을 주는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뭐 하늘나라로 가셨다든지 아니면 뭐 먼 곳으로 떠나셨다든지 이런 단어들은 사실 듣게 되면 정말 절박한 심정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그게 죽음이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보되는 순간이 평생 기억됨을 주의해서 충분히 애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때 보이는 어떤 감정들에 대해서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망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최대한 솔직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공감하는 태도로 대응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상황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사망을 통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만약에 내가 정말 가까운 사람, 아예 엄마라고 한다면 나한테 직접 얘기해 주길 원하지 누구를 통해서 듣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책임 있고 뭔가를 잘 아는 사람이 상처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가장 아파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부모의 사망을 통보하거나 이런 것 어떤 가까운 사람의 사망을 통보할 때는 쉬운 얘기로 해야 되고 주위에 산만한 환경들을 정리해서 애가 이런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주위로 금방 정신이 흩어지는 걸 좀 막아야 되고 영원한 잠에 빠졌다, 한햄이 들어갔다 이런 것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죽음을 얘기해야 되고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너는 이제 가장이다라는 표현 자체를 해가지고 불필요한 책임감을 주거나 애도 반응을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구누구야 이번은 사고로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단다. 많은 사람들이 구조를 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구나. 어머니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없지만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계시단다. 이제는 우리가 엄마를 다시 돌아오게 할 방법은 없단다. 어머니는 사고로 돌아가신 거고 이건 누구의 잘못, 특히 너의 잘못은 절대 아니란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은 주변의 모든 것들이 자신과 연관돼 있고 특히나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자신이 잘못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령 전기 아이들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학령 전기 아이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쉽고 직접적이고 또 어떤 죄책감, 불필요한 죄책감 같은 걸 주지 않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 희생자 상담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충격에 빠진 가족을 절대로 혼자 두지는 안 되고 물론 이제 가족이 동의 없이 어떤 미디어에 이런 것들을 사실 먼저 알려서도 안 되고 가까운 가족, 직접적으로 가장 아파할 사람에게 먼저 얘기하고 사망자는 그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이름을 사망 원인에 대해서 환자 탓을 하지 말고 또 이런 것들을 전달함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전달하는 사람도 마음이 힘든데 이런 어떤 심리적인 부담을 모두 감당하지 않고 이런 것들도 자기 동료들과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좀 덜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상담 잘 하셨으면 좋겠고 세월의 어떤 그 생존자들이 빨리 구조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